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, 이제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고요. 이제 상을 이제 치르고 차리고 되는데, 제가 여기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. 하나는, 미국에서 이제 그 집사람 오면서 저 이모 두 사람하고 이모부 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. 왔는데, 물론 처남도 오고요. 사촌 처남이죠. 왔는데 오면서 그 존 F 케네디가 돌아가셨을 때 그 썼던 관이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특수한 어떤 그 관이죠. 그 이제 관을 가지고 왔어요. 그 관을 우리나라는 한번 입관을 하고 나면 다시 못을 뽑아서 그 사체를 옮기는 것이 금기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. 저는 그런 걸 그때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2년째니까 잘 몰랐죠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을 가져왔지만 그 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사실 참 난감하더라고요. 미국에서 온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관은 아주 멋있고 좋은데요. 또 들어보니까 아주 가볍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법도가 한번 입관하고 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난감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제 관을 뚜껑을 여니까 거기 보니까 아주 쿠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제가 그때 이제 한 3일째 돼서 저도 이제 몸도 피곤하고 이제 혼자서 5일장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 이제 제가 신을 벗고 들어가서 이제 누웠어요, 제가. 관 안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. 그래 누워서 눈을 감고 제법 좀 누워 있어서 좀 피곤했어요. 근데 아주 푹신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와서 제가 누워보니까 참 푹신하고 좋으니까 옮깁시다. 그 제가 어쨌든 제가 하나 있는 사위고 하니까 상주로서 상주 옮기자고 그러는데 남이 뭐라고 못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 관을 나무 목관에서 목관을 빼고 이제 그 장인어르신 시신을 그 미국에서 가져온 그 좋은 그 관에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. 그게 제가 사위가 돼가지고 내린 제일 첫 결정이었죠. 제가 두 번째 결정은 조금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,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개 이제 병원의 안치실에 시신을 두고, 장례식장에서 예를 갖추고, 조객을 맡고,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당시에는, 이제 염을 하고, 입관을 해서 그 관을 내실에 두고 그 앞에 이제 병풍을 깔고 병풍을 세우고 그 앞에 이제 음식상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상주가 조객이 오면 맞이하는 겁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문객들도 다 가고 그 방에 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. 그때는 이제 집사람 오기 전이었죠. 도착하기 전이었죠. 그러니까 장인어르신의 시신과 저하고 단둘이 그 방에 있었던 겁니다. 그래 이제 하도 몸이 이제 피곤하고 잠도 오고 이래서 이제 기대가지고 벽에 기대서 앉아서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,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뭘 부탁했을까?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째, 내 아내를 잘 부탁한다. 두 번째는 내 딸을 잘 부탁한다. 세 번째는 닥터정 봉생병원을 잘 부탁한다. 그때 봉생신경외과죠. 봉생신경외과를 잘 부탁한다. 이제 이렇게 부탁을 제게 하지 않았겠느냐. 제가 하나 있는 사위니까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장례를 지나고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제가 실망 주는 일도 많이 있었고 슬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장모님 속도 좀 많이 썼겠죠. 그러나 제가 그 병원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병원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인간적으로는 장모님에게 제가 사위로 잘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오늘까지 왔다.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 아닌 장담을
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적이 있었고요. 이제 사위로서 내린 두 번째 결정은 무엇이었느냐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사실 그 장인어르신 돌아가시고 한 1년간 겪었던 것이요. 제가 볼 때는 제 평생에 아마 한 20, 30년 이상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인간에 대한 경험을 하는 기간이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덕분에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좀 더 빨리 성숙할 수 있었지 않느냐. 젊을 때 연애도 했었고, 또 이제 이런 그 경험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제가 인간으로 성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생활을 해왔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냐면, 그 당시 봉생 신경외과 병원에는 이제 돌아가신 제 장인어르신 김흥목 박사님하고 그 밑에 전모 씨라는 그 부원장이 있었습니다. 신경외과사죠. 그 다음 이상원이라는 신경외과사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정형외과 이채연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. 지금 한국정형외과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만. 그 다음에 배환수 선생님이라고 마취과 의사가 계십니다. 옛날 남천병원 원장이었죠. 이렇게 5분이 계셨는데 이제 장인이 돌아가셨으니까 4사람이 남았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그 분이 그 장모님을 찾아와서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. 이제 제가 맡아서 병원을 운영할 테니까 모든 수입의 70%를 순수익이겠죠. 순수익 70%를 나를 달라. 그러면서 이제 미망인이 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됐나요? 그런 시점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, 아주 좀 강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.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. 아하, 인간이라는 것이 이 돈에 이렇게 물들으면 저렇게 악해질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났습니다. 만나서, 전 선생님, 제가 지금 신경외과 1년차 레지던트인데 제가 3년 후에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사가 될 겁니다. 제가 신경외과 학회 회원이 되면 학회장에서 이번에 했다는 그 행위를 학회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발표를 하겠습니다. 하고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.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사위로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. 그분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시게 되었죠.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